화묘 뺨치는 어느 구판. 동네 어르신들한테 해코지어서 몸 상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이 집안 대를 이을 장난 몸에까지 기어들어가 이 난리를 쳐야. 그런데 야가 왜 이런다야. 우리 새끼 어쩌면 좋아요. 보호자의 애틋한 눈물이 보이자마자 노dat던 도둑이 주면은 저 싸게 말을 떠난다네. 이 구판의 진짜 목적, 나이지 말고 빨리빨리 내셔. 수금을 노리는 깡패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때 옆에서 빌려고 그러죠. 잠깐! 그들의 다 된 밥에 죄를 갈겨버릴 김신부님? 한 가톨릭 사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이렇게 가방이 무거워? 이게 이 잡기는 카톨릭 구마의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란게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심지어 안 씻은 것 같은데? 그의 가방 속에는 이 잡건 이거 엄청 센 놈이요. 그들의 모든 죄를 고하게 할 요것들은 다 뭐다예요? 이동식 진실의 방 세트가 갖춰져 있었죠. 진실의 방으로. 권세와 폭력과의 싸움에서 저희를 무엇이에요? 눈물 나는 퇴마 확신에 하늘 아래 약신들과의 싸움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잡귀는 진짜 아파요. 순식간에 국갈 노릇이 되어버리고 어디가 아픈가? 그래. 곧바로 다음 코스. 건강이 20대, 손등 20대. 이것까지 참으면 2차 테스트 통과야. 하나님의 신성한 상담봉이 간구하여 주소서. 저기요. 사기꾼의 정체를 여기가 나가 부르는데요. 스스로 실토하게 만듭니다. 와버렸네. 넌 빨리 씻어. 취두부 냄새 풍기지 말고 진짜. 이제 그에게 남은 사명은 이 추악한 사기의 주모자, 뭐냐 니네? 남의 구판에서 깽판을 쳐불면 안 되지. 동네 건달들의 참교. 가게 해주고. 아니 너 혼자 해먹은 거 아니지? 누가 시켰어? 오사장 사치하는 오사장이요. 거대 사채업자 조직을 형제님들 신부님 때리면 지옥 갑니다. 그 뿌리부터 지옥행 셔틀버스 한 대 대절해야겠네. 모조리 뽑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따 그 화 좀 내지 마시오. 용수아 사랑. 아이씨 때로. 신부님은 하나님 말씀 잘 따르셔야죠. 그는 대체 아 잠깐만.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네? 뭐하는 남자, 하나님이 아니 너 때리지. 뭐하는 사제인 걸까요? 전설의 드라마 열혈사제 시즌1 한방에 몰아보기 바로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 이 새끼가 한 짓을 아시잖아요. 사채업자의 뻔뻔한 신고로 인해 이거 있어요? 구치소로 수감되는 신부. 장 형사도 잘 알잖아. 김 신부가 이 동네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그의 정체는 우리 동네 비행 청소년들 누가 다 선도했어. 강자에게는 회개의 주먹을, 약자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종 헤일이었죠. 아따 그래도 이번만큼은 혼방 안 돼요. 심지어 저도 이번엔 각이 안 나온단 게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 그럼 우리 형사님 각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종교 대통합까지 이루어지는 현재 헤일의 머릿속에는 참혹했던 과거의 기억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국정원 요원으로 극비 작전을 수행 중이던 그는 안에 애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명하복에 불안한 수류탄 투척을 감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 아이를, 아니 무고한 수십 명의 아이들을 한숨의 채로 불태워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현재 제가 풀려는 조건 여길 떠나는 거라고요? 동튀기 전에 여기를 안 떠나면 구속영장 떨어진대요. 경찰과의 합의 끝에 헤일이 쫓겨난 곳은 저 왔어요. PTSD에 빠져 살던 그를 내가 청년의 아픔을 좀 나눠 가지면 안 될까요? 사랑으로 걷어준 은사, 이 신부의 상당이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나 신부가 된 현재에도 여전히 제어 못할 후유증이 남아있었으니 이 신부님이랑 잘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그 첫째는 네 언제부터 아시는 사이셨어요? 옛날부터요. 아, 옛날이면 언제쯤. 무안을 불러오던 싸가지. 아주 옛날이요. 그리고 둘째는 여수에서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사고 쳐서 왔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넘어 신자 한 명이랑 그 신자 저를 죽도록 했거든요. 분노 조절 안해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 새끼 뭐야? 다음날 그의 지리는 광기는 하느님의 자식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신성한 미사 시간에까지 둘레 여섯 여덟 번째 너 목합방 어김없이 이어지는데 나가 뒤지기 싫으면 미사 시간에 빵을 쳐. 불쌍한 초롱자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근데 모든 신도들에게 왜 여러분들은 성당에 와서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잔인한 팩폭을 시전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용서부터 받고 오세요. 허나 잘못한 사람들한테 결제 받아야 하나님 도장 받아요. 그 도장 우리가 대신 찍어주면 안 되냐고. 절대 안 돼요. 왜? 사실상 틀린 바는 1도 없는 우리는 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 배달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높아
파격적인 미사에 이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짜증도 내고 저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그의 고해성사 또한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용서 빌고 와요. 가봐요. 단 두 마디 저 그냥 가라고요? 네. 초스킵으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아 왜 그런 식으로 고해성사를 하세요? 이에 불만을 표하는 여신도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어. 지독한 얼빡 경선이 사과하세요. 안 그럼 정식으로 교구에 문제 삼을 거예요. 당당히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럼 문제 삼으시던가. 나 누군지 모르죠? 아이고. 그녀의 정체는 영감님, 헤일이 도착한 이곳 검사 지내고 싶어요? 구당구의 검사, 아니 정확히는 김중철 회장 아들 거는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재벌들의 모든 비리를 감싸주며 제가 전략하면 제대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신의 출세욕을 채워가는 엘리트 부패 검사였죠. 마음 편히 죄 지으려고 성당 나오는 인간들은 성수로 반신욕해도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그녀의 주인들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담구민 여러분, 저 구담구청장 정동자는 권력과 재력 뒤에 몸을 숨긴 채 구담구 육사관 부지 마무리 아시게요? 서 사장 아직 못 꺾었어? 이곳 구당구를 내가 말도 안 되는 시세로다가 딱 내놓으라고 했어. 범죄의 고담시티로 우리 딱 1분만 야망의 시대로 돌아가자. 철저히 재개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리스트엔 우리 형제님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노른자 땅에 세워진 성역, 전화하시면서 이 신부의 성당이 있었죠.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니까요. 정말 확 뒤집을 수도 없고 진짜. 말씀 좀 삼가시죠. 허나 그 어떤 협박에도 뭔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나? 신부님 용돈이에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라고. 그 어떤 회유책에도 네 부탁 안 들어주니까 이 돈 주는 거지? 성당을 굳건히 지키는 그냥 갖고 가. 시설은 우리 성당에서 잘 관리할 거야. 절대적인 신앙심이었습니다. 국수 먹고 가. 하지만 그럼에도 한 달 안에 끝난다며 어떻게 될 거야? 구담을 집어삼키려는 이들의 욕망은 지금 가장 급선무가 구담 성당권이야. 오히려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었죠. 빨리 처리하지. 다음날 구담구 역사관 신축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재개발의 막이 오르는 가운데 분노한 시위대 무리가 부디액급 악성업자 박철범은 해명하라. 벌떼같이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오시면 안 돼요. 그 징후의 대상이 바꿨죠. 스트라이크. 사업가로 위장한 조폭두목 철범, 심지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조차 이 추악한 카르텔의 일부임에 소장님 뭔가? 소장님 뭐야? 그 태그를 조져버립니다. 어? 그런데 그때 잡았죠? 지리는 타이밍에 구원자 헤일이 도착하죠. 죄 짓지 말자. 그렇게 멱살부터 푸시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데 누군가 했더만 새로 오신 신부님 아닙니까? 이 동네 깡패세요? 신자로서 대해드릴 때 편히 가세요. 그런데 그때 황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내가 괜찮아 보여요? 웬 형사 한 명이 형제님 경찰이에요? 예, 경찰 맞는데요. 시민들의 안전이 아닌 조폭들을 감싸고 돈다. 근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밟히고 있는데? 그의 정체는 소송 및 직위. 부산경찰서 강력팀 구대행 형사입니다. 강량약강 세계 챔피언이자 야 너도 올라고? 가야죠. 나도 광역팀원인데. 아 맞다 그렇지. 동료들도 치를 떠는 강력계의 백급이었죠. 심지어 어이 구형 깡패들에게마저 단돌이 좀 잘 치라고. 동네 똥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그에게로 인원 부족하다고 다들 돌림 노래를 불러서 신청 하나 받았다. 신상 파트너가 배정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승아입니다. 게다가 예전에 여자 세팍타크로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습니다. 특기는 가위차기로 범인 아구창 날리는 겁니다. 쫄보인 대형과는 그 정의감 자체가 자기소개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Yo, yeah, check it out! 광기 자체가 남다른 인물이었죠. 잠시 후 오늘도 여전히 여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당에 오가는 인간들 싹 다 패버릴 거니까 애들이든 너희든. 비열하디 비열한 협박과 이러면 형제님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지옥으로 보내든가. 약간 시전 중이던 철범팸에게 진짜 지옥으로 보내줘? 나다 이 씹새끼야. 작가가 헬저를 투입하고 소영사 여기 그냥 가면 돼. 대형 듀오까지 도착합니다. 일단 좀 같이 갑시다. 아니 신부이면 이어서 분위기 파악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녀는 자신의 주특기 페레이라 뺨치는 하이킥을 빽빽이 갈겨버린다. 허나 그 결과는 애들 풀어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석방. 이 새끼들 성당에서 못된 짓 하고 저까지 건드렸어요. 에이. 그리고 힙합 언니도 방검복 입고 댕겨요. 언제 먹었어?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들어올지 모르니까. 보복 협박이었죠. 소영사 참아. 잠시 후 그 훈방 조치했어요. 뭐요? 아니 중대 사항도 아니고 가벼운 해프닝이라서. 헤일이 직접 부당함을 주장해보지만 성직자를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게 가벼운 해프닝이야? 돌아오는 것은 아니 그럼 뭐 이간일로 뭐 영장 청구해요? 당연히 청구해야지. 이게 다 이러고 말 일이야? 이 신부님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무채
무책임한 방임과 당신들을 믿은 내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뒷방 빡친 분. 정수기 조립하고 가세요. 싫어. 나도 신부님 싫어. 그런데 같은 시각 일찍 잠을 청하던 이 신부에게로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누군가의 전화가 걸려오더니 지금? 불길한 승용차 한 대가 성당 앞에 도착하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왜요? 이 신부님 새벽 미사 집전도 안 하시고 갑자기 연락도 안 되십니다. 종족을 감춰버린 이 신부는 왜 그러세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다. 부담 성당의 이모 신부가 부담구 소재 용육산 절벽 아래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는 경찰은 정황상 자살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던 그가 절대로 할 리 없는 극단적 선택이었죠. 자살은 말도 안 됩니다. 허나 어제 식사 잘하시고 침석이 잘 드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정황상 명확한 심증에도 가톨릭에선 자살이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그런 죄를 짓고 세상을 띄신다고요? 경찰의 태도는 신부님들이 모르시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글쎄 그런 게 없다니까! 너무나도 한결같았습니다. 정식으로 수사 요청합니다. 신부님 동선에 있는 모든 교통 및 방범용 CCTV 전부 체크합니다. 아니 이게 수사가 성립될 만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심지어 자 보세요. 그 요건까지 양쪽 겨드랑이 아래 나이는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피멍입니다. 떠먹이듯 들이밀어주지만 이거 시반이랑 멍해 차이 공부할 때 본 건데 사망 전 시신을 잡았을 때 돌아오는 것은 이거 맞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검을 신청한다는 거잖아! 그저 침묵뿐이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헤일은 넌 내 영혼에 딸려있는 놈이야. 그래서 어딜 가든 어떻게든 우린 만나는 사이다. 유일했던 가족의 이게 진짜 사제가 할 일이지 뭐. 사람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걸 찾아주는 거. 무의했던 가르침을 사무치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헤이라, 혼자 술 한잔하는 것 같아. 방해하기 싫어서 글로 남긴다. 이제는 유서가 되어버린 그의 편지 속에는 넌 언젠가 진짜 무언가를 위해 분노하고 그걸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할 일을 해낼 거라 믿는다.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사랑한다 헤이라. 사랑의 글귀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이거 좀 읽어봐. 경찰서의 옥상에서 조금은 다른 유서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걸. 아니 포장 특별 지시야. 조작된 유서가 이번 거 잘 마무리하고 더블로 진급하자. 대영에게 전달됩니다. 믿는다. 심지어 그 내용은 경찰에 따르면 이모 신부는 여신자 성추행 혐의와 성당 헌금 작동 및 유용 혐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직자인 그의 명예까지 철저하게 짓밟는 제가 결자 해지의 각오로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르텔의 비열한 수였습니다. 자신 있어? 예. 허나 성공만 보장된다면 센터링 얼마든지 올려줄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죠. 이 양반들이 이거 가져 너무하네. 법 위에 서 있는 카르텔조차 결코 피하지 못할 나다 이 씹새끼야. 아니 웬일로 웃고 다닙니까? 진짜 천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배님 괜찮으세요? 이어서 신부님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럼 당신들은 뭐 하는 짓인데? 그간 쌓아왔던 모든 분노를 이렇게 성의 없이 막 지어내나? 지어내긴요. 당신들 몬신율이란 말 모르지? 토해내듯 쏟아내기 시작하고 가장 성스럽고 명예스러운 사제에게 주어진 호칭이거든? 그 호칭을 교황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이영준 신부님이야. 근데 그런 분을 욕되게 만들어? 죄를 지었으면 잘못 신고하고 벌을 받아야죠. 쓰레기 서장의 정곡을 돈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누가 청장이라도 시켜준답니까? 아니 지금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제대로 찔러버리죠. 25%를 집어넣고 영장 시작해. 그렇게 경찰 국회 현행법 허위사실 유포.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긴 하나? 집보다 더 익숙한 구치소에 수감된 헤일에게 야 우리 신부님 정말 경선이 찾아온다. 성직자 생활 다이나믹하게 하시네요.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그리고 문 여세요. 그녀가 이곳에 온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님 지금 구원해준 거잖아요. 헤일을 풀어주기 위함이 아닌 그러니까 그의 입을 이걸로 퉁치고 조용히 지내라. 아 한줄리학 탁월하시네요. 항구하기 위해서였죠. 저 이 정도면 진짜 잘해드리는 거예요. 나 내보내면 더 쑥대밭으로 만들지도 모르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신부님이 뭐라든 부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비열한 태도에 일단 부검부터 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다 끝이니까. 당당히 맞서보는 헤일이었지만 잠시 후 이영준 신부에 대한 수사기로 이거 다 확실한 거죠? 전부 확실합니다. 성추행당했다는 여신자, 헌금 착복 지원해줄 성당 총무부장 이거 확보된 거죠? 어리버리한 패급 경찰들과는 달리 설계대로 가 그랬으면 쫄쫄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검사님. 58,000수 앞은 내다보는 경선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신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게. 그의 희망을 검찰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시신 상태 조작의 우려. 아니 누가 조작을 모조리 가로막아 버린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가면 갈수록 진저리가 나는 이 상황은 현재로선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아군이라 믿었던 그럼 이 신부님 시신을 계속 거기 두라고요? 일단 대주교님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있어야 저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구로까지 이어지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게 조작됐다고요. 이 신부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라고요. 김일 신부님 증거 없이 섣불리 결백을 주장했다가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저희는 경찰의 발표를 믿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버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평생을 희생하신 분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이제는 찍힐 도끼조차 없는 헤일은 잘 지내셨어요? 세례명 미카엘이 아닌 저 김혜일입니다. 국정원 김혜일로서의 동료를 소환합니다. 목사가 됐다고? 저하고 같이 가주실 때가 좀 있어요. 그렇게 엄청 심하게 다친 시신인가 보네. 국가수 지인의 도움으로 안치실에 무혈입성한 헤일은 후두부 함몰 상태를 봐선 외부 충격에 의한 게 맞아. 그간 자신이 해왔던 예측, 팔 안쪽 뭉자 부분 팔자가 생긴 멍. 이 신부의 타살 의혹이 이 정도면 영창 받을 수 있는 거죠.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받고도 남지.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되죠. 허나 근데 시신에 보초까지 세우고 판짜는 인간들이면 그 사실을 안다 한들 사이즈가 작진 않은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때 성당으로 찾아온 한 신도 영준 신부님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외국인 형제 송삭이 신부님이 잘해줬어요? 저에게는 정말 천사 같은 분입니다. 그가 혼자가 아님을 거짓말 한 사람 혼내주세요. 일깨워준다. 우리 신부님한테 나쁜 짓 한 사람도 혼내주세요. 그럴게요. 다시 한번 다짐을 다진 헤일은 분노하고 부딪혀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세상을 바꾸면 되는 거야.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김혜일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이왕 도와주신 거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인간의 정의감을 믿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신부의 은혜를 배신하고 거짓 증언을 한 쓰레기 부장님, 총무부장과 대면하게 되죠. 왜 이러십니까 신부님? 이 신부님 헌금 착복하신 거 사실이에요? 아니 그거는 경찰에서 이미 다 밝혔잖아요. 이어서 제 눈 보고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한없이 흔들리는 눈빛과 예, 사실이죠. 주일마다 조금씩 개인적으로 빼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몽규형 뺨치는 버퍼링에 헤일의 분노는 자꾸 버벅거릴 거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거짓말을 할 거면 좀 깔끔하게 하시던가.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증언하라고 시켰어요? 누가 시키긴요. 그냥 제 양심에 따라서 한 거죠. 이미 영혼까지 팔아넘긴 양심이라 그랬어? 그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저도 카톨릭 신자입니다. 뻔뻔하니 뻔뻔한 거짓말뿐. 또 찾아오시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찾아오지 마세요. 심지어 두 번째 증인은 본당 기도실에서 당했다고 돼 있던데 거기엔 큰 창문이 있어서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텐데요. 당연히 커튼을 다 쳐놨죠. 자신이 추행당한 장소를 본당 기도실에 창문이 있다고?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영준 신부님이 고령이라고는 해도 90kg가 넘는 육중한 체격이라서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는 역시 원래 급한 상황에선 뭐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영준 신부님이 90kg. 추행은 고사하고 이 여자는 신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의 얼굴조차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손만 잡고 기도하자고 제 손을 잡더니 빼도 박도 못하는 녹취가 재생되지만 그래서 뭐요? 완전 거짓말인 거 아시죠? 경선은 여전히 아니 우리 신부님 진짜 창의력 대장이시다. 그 스탠스를 이어가죠. 아니 막말로 옆에서 협박해서 조작된 증언이면 어떡할 건데? 심지어 그때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사실상 신부의 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의 품행을 재정비하고 바로잡겠습니다. 놀리게 사과문이 게임은 신부님 쪽에서 먼저 끝낸 것 같은데요. 발표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어디에 이럴 수가 있어요. 성직자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나 다름없는 전문 이상 못 치러드려요. 파문이었죠. 천주교 성직자 매도 매장 못하고요. 아니 진짜 성자인 씨 우리 신부님한테 왜? 아니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베풀었던 사랑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장례식이 이어지던 시간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죽음을 은폐한 이들은 부활동에 크게 이바지 않는 느낌으로 성대한 대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이제 헤일의 목표는 단 하나. 내가 청년의 아픔을 좀 나눠 가지면 안 될까요? 자신을 구원했던 이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는 자신이 계셔야 할 곳으로 꼭 모실게요.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들 들어가세요. 어디 들릴 데가 있어요. 그 방법은 미카엘 신부가 아닌 요한 김혜일이 가장 잘하는 것. 이 양반 진짜 종교 위에 거대 진성이네. 형제님? 왜? 신부 때리는 지옥 가요. 지옥으로 가볼까? 자비나 용서 따위가 아닌 들어는 받는가? 까뿌에라. 변신 중에는 공격하기 쉬워. 지독한 권선징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시상식장에 들어선 헤일은 권세와 폭력과의 싸움에서 기도를 빙자 이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기도의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너지? 응? 네가 이영준 신부님 죽여서 인트로는 가볍게 거들고 절벽 아래로 던졌잖아요. 돌직구 본론을 갈겨버린 그는 지금 어디서 그런 허무맹랑한 말? 좋은 날에 남의 집에 와서 고춧가루를 뿌리시나? 좋은 날. 그곳에 모인 악의 축들에게 그 좋은 날 언제까지 가는지 두고 봅시다.
공개적인 정면전을 선포해버리죠. 시상식장에서 그 신부가 떠든 얘기 의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어. 헤일로 인해 복지관 접수에 문제가 생긴 그들은 네가 관리한다고 나서면 분명 말들 많을 거야. 얼굴마담으로 내세울 교회든 절이든 어디든 종교단체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는 매각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수장 기영문이었죠. 그 시각 이 신부의 유품을 정리하던 헤일은 낯선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 불량급식 업체에 관한 사건 자료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불량급식을 먹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게 관할 구청 쪽 일이라 우리 시청에선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힘을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잠시 용서는 접어두고 이들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 신부의 외로운 싸움을 알게 된 헤일은 이 신부님께서 혼자 싸우시던 거 지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굳은 결의를 다져보지만 현재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마치 신의 계시처럼 왜 안 되면 교황님한테 가서 이르세요. 그녀의 말이 떠오른 헤일은 존경하는 교황님께 정말로 다이렉트 일름 뭘 시도합니다. 교황님께 보내시려고요? 절차를 무시하시고 막무가내로 편지를 보내시면은. 그리고 며칠 후 Sua Santità, questa lettera. 정말로 교황청까지 날아간 투선은 Stimato Presidente. 교황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이 사건 재조사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좀 쓰라고 지시하게. 삽시간에 굳어진 카르텔들은 네? 엄청난 충격과 와우!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내 말대로 한 거야? 진짜 내 말대로 했다고? 그리고 제수자의 길이 열린 신부들은 이렇게 든든한 백이 또 없죠.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가 돼버리죠. 이어서 멘붕에 빠진 카르텔들 앞에 근데 설상가상 골치 아픈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사에 그 신부를 함께 참가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엎져버려요. 헤일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죠. 돌겠구만. 그래서 말인데 저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 석구가 내놓은 해결책은 최고의 적임자를 수사 담당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가장 능력 없고 가장 한심하고 하자투성이인 사람. 최악의 형사 예? 대형을 투입해 재수사를 근본부터 조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하는 척 하면서 최대한 수사를 방해해. 그렇게 재수사에 참여하게 된 헤일은 담당 형사가 누구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놈들의 꼼수에 당황하게 되죠. 이건 뭐 재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거네요. 예. 예? 아니 가장 능력 있는 형사를 재수사 전담으로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구대영 형사. 제 표정 저거 어떡하지나? 나 어떡하지나 진짜 쟤 죽여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는 최악의 콤비가 탄생하고 어디부터가? 수사관이 수사 계획을 묻는 이 얼척없는 상황에도 예? 성추행 피해 주장 여성 그리고 성당 총무부장. 헤일은 꿋꿋하게 증인들의 재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쏠라고. 하지만 따님 어디 있습니까? 유럽 여행 갔는데요. 그녀는 이미 한국을 떠난 뒤였죠. 심지어 방을 빼요? 예.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외국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타이밍도 절묘하게 총무부장까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 우연히 반복된다는 건 누군가의 의도라는 것이었죠. 바로 철범이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잠수함 태웠다. 결국 일부 후퇴한 헤일은 출국 기록 따자마자 구담 성당 사건당의 인근 CCTV 녹화하면 다거든. 아니 그 많은 이제 다음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한편 교황? 이거 분명히 누가 옆에서 코치하면서 판지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갑작스럽게 일이 커질 리가 없다고. 도대체 어떤 새끼가 이씨. 교황님! 본의 아니게 헤일의 조력자가 돼버린 경선은 혹시 같이 판자 놈 알아내면 그런까지 엮어버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논현동 필로폰 사건 아이돌 김군이 면회 요청하는데요. 재벌과의 희생양이 된 저 정말 억울해요. 김군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냥 김 회장님 아들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해본 것뿐인데 왜 제가 제일 큰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건 이미 정해진 판이었죠. 제발 부탁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연기를 아주 잘하네. 그렇게 경선은 그의 간절함을 이른 지하에 밟아버립니다. 이 기회에 세상도 배우고 어른도 되자. 이어서 CCTV를 조사한다는 소식에 집벤티에 지려버린 강 부장은 여기 당장 연락해서 CCTV 조치시켜. 누굽니까 이게? 누구긴 그쪽 센터 데이터 담당이지. 증거 조작 지시까지 내리고 경찰서에선 사건 CCTV 훑는 거 이거 장난 아니에요. 대형 방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니 우리 인력으로는 안 된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보다 못한 승하가 나서게 되죠. 야 너는 신참이 업무도 많은데. 며칠 밤잠 안 자면 되죠. 그리고 그날 밤 케일은 또다시 PTSD가 올라오는 중이었죠. 야, 너 뭐하냐? 철수해. 본인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한 장본인은 아니 아이들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테러 팀장 이중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다 총이잖아 이 새끼야! 그렇게 하극상이 벌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었어! 결국 참담한 결말을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었죠. 다음날 구영이 마크 제대로 못한다 그러더만 그렇게 헐렁하게 디펜스에서 되겠어? 아침부터 귀에서 피가 나고 있는 대영은 커질 일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구영만 믿어요. 옛날 구영 파트너 노음은 입에서 길이 이쯤 아니었나? 아픈 과거를 듣고 맙니다. 야, 우리 구형 동공 좀 보소. 하이빔 좀 끄지? 옛날 파트너가 준 교훈 잊지 마소. 사실 그 또한 눈앞에서 후배를 잃었던 영철아! 비참한 기억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젠 우리 앞에 침묵하는 식물 형사가 된 그는 CCTV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 여기부터 한번 보세요. 이영준 신부님께서 성당 밖으로 나가셨다고 추정되는 시간 11시 20분 이후를 보시면 2분을 건너뛰네? 죽은 이 신부의 차가 지나가는 딱 그 시간대만 영상이 삭제된 것이었죠. 화면에 튈 수도 있지. 가끔씩 그렇잖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차례로 통과하는 CCTV 위치들 그 오류는 다 1분씩 영상이 누락돼 있습니다. 차의 동선에 위치한 모든 CCTV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증거인멸의 현장이었죠. 디지털도 이게 완벽한 게 아니야. 그리고 또다시 경찰서 집기가 남아나질 않던 그 시간 예? 검사님, 아이돌 김군이 구치소에서 목을 자석 시도를 했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야, 박감! 묻어야 할 사건이 다시 불거지게 되자 도대체 일을 어떻게 마무리했길래 애가 자살 시도를 하나? 강 부장은 극대노를 터뜨리고 지금 기자들 그쪽 우리 쪽 전부 몰려들 거라고 알아? 경선의 얼굴에 나락의 기운이 스쳐가는 사이 CCTV 조사마저 바톤한 헤일은 한 남자를 찾아오고 말죠. 국정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그 누구였습니다. 부탁 하나 하려고 왔지. 저 해킹받아 뜬 지 오래됐어요. 형네가 몇 개지? 금융, 언론, 국가안보. 그렇게 부탁을 빙자한 헤일의 협박은 사람 둘 행방? 다시 두 증인을 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몇 분 뒤 지금 보내준 장소에 가서 증인들을 확보해요. 최정상 해커의 딸짝질로 찾아낸 증인들의 소재는 정말 프랑스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평을 곁들인 놀고 있다 진짜. 정말 프랑스에 계셨네. 러시아 오빠들! 위기의 순간 잠깐! 여지없이 나타난 건 또 헤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지옥 갑니다, 형제님들. 그렇게 이제 귀국합시다. 증인 확보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 소식은 뭐? 철범의 귀에도 이어 남서장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시간 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홀로 증인들을 연행하던 승하는 또 니들이야? 철범이 급하게 소집한 러시아 마피아들의 급습을 받게 되고 애써 찾은 증인마저 놓치게 되죠. 한편 보육원에서 손을 떼라는 강제 통보서에 성당팸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는데 어떻게든 해결해보죠. 신부님, 암울한 소식이 은지가 병원에서 퇴원시키라고. 들려오고 맙니다. 급식업체가 바뀌고 첫 번째 점심이었죠. 바로 갑자기 몇몇 아이들이 토하기 시작했어요. 불량급식 때문이었죠. 이 신부의 유품에서 보았던 그 사건이었죠. 그런데 은지가 문제였어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은지는 합병증이 생겨서 지금은 혼수 상태에 이르렀어요. 허난 문제는 불량급식업체는 당연히 책임을 회피했겠죠. 소송도 하고 어떠한 처벌도 언론에 여기저기 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식업체 명이 뭡니까? 왕맛푸드요. 아는데요? 왕맛푸드 사장 기용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배 꺼. 헤일을 발견한 그는 여기 담배째가 조미료냐? 내 공장이야. 그야말로 속 시원한 물사대를 쳐맞고 말죠. 같은 시각 구담국 카르텔들이 철범의 회사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첫 축의 날 제가 이름 하나 기가 막히게 지었죠? 이제 들어가시죠. 하나, 둘, 셋. 바로 보약이 따로 필요 없다니까. 쌓여가는 검은 돈을 다달이 체크하는 그들의 의식 때문이었죠. 이번 달도 수고 많았어, 황 사장. 그리고 왕맛푸드 소식을 들은 철범은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쪼다마냥 그냥 당했다고? 예, 죄송합니다. 야, 둘 다 잘 들어. 이거 왕마푸드 잘못되면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 잘 알지? 니들, 나, 구청장님까지 그냥 줄줄이 사탕이요. 이것이 두굴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내가 한번 해결해볼까? 그러자 기용문이 나서죠. 방법 있어? 그의 작전이란 또다시 보육원에서 행패를 부리며 헤일의 화를 돋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가만 안 두게. 자해 공갈 작전이었죠. 난 이곳을 우리 매각교의 성전으로 그렇게 신부가 사람을 치네. 지린 헐리우드 액션이 시작되고 해도 말려드는 순간 놈의 작전은 엉뚱한 결말을 끊어버립니다. 이어서 병원으로 이송된 태영은 검사장, 큰 이상 없고 일어나시면 바로 퇴원하시면 됩니다. 골밀도 세계 챔피언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경선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고 말죠. 바로 지방발령 공고문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강 부장을 찾아가지만 아니 그때 작은 바람 정도는 막아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필로폰 사건은 작은 바람이 아니라 초대형 허리케인이야.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사실 이 모든 건 경선을 카르텔의 수족으로 만들기 위한 강 부장의 고육지책이었죠. 엄청 뜨겁게 삶은 물을 개 입안에다 넣어. 그리고 그 입을 못 벌리게 그냥 주둥아리를 꽉 틀어잡아. 그 물을 쏙 빼내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말을 잘 들어요. 핫검 입안에다 삶은 물을 쳐넣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참 부장님, 우리 그 새 멤버는 그 검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눈치 없게 입방정을 떨던 남 서장은 아이 그 부장님 부사수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거 드린다고 그러지 않았나? 식사 하시죠.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하지만 아유 내가 좀 헷갈렸네. 컨설턴트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철봉은 이젠 헤일과 한패가 된 듯한 태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신부가 매각교랑 왕마푸도 치고 들어갔을 때도 형 놓고 가만히 있었다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어? 신부 확실히 마크하면서 아사리판 만들라고. 태영의 무능력에 내 말이 개뼈다구로 들리냐? 을 쏟아내던 철범은 또 내 말 안 듣고 주접사고 댕기며 이 죽은 후배 마누라라 애새끼. 또다시 죽은 후배를 입에 올리며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데다 묻어버릴 것이야. 야비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위치 정보를 국가기관이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잊고 있던 의혹들이 되살아나는 그녀는 선배들 있었어요? 왜? 뭔데 얘기해봐. 살아봐다만 디테일하게 봐주세요. 다음날 사람 뭐냐? 왜요?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권한이 있어야 검색이 된다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호받는 북한 사람이라든지 우리 쪽 요원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신분이 밝혀져선 안 될 사람? 아무튼 난 그 시각 케일은 왕마푸드 치러 간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스텝을 밟기 시작하죠. 그리고 갈등하던 태영은 왕마푸도 나가리 되게 고춧가루 확실히 뿌려. 결국 사장님, 지금 김신부랑 왕마푸드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헤일의 급습을 누설하게 되고 야문 놈들 데리고 가서 신부 험하게 나오면 바로 뭉개버려. 알았어? 그렇게 예, 선생님. 흩어지는 격돌이 예고되는 가운데 그동안 옥상에서 대기를 타던 헤일팸은 보란듯 벌어지는 뇌물수수와 영업 정지 한 달 때려봤고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영업 시작. 꼼수의 현장을 포착하게 되죠. 이어서 저 단발머리 저 새끼 또 왔어. 지원군까지 가세하는 가운데 승아는 깨닫게 되죠. 혹시 이럴 거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럼 그제 왕마푸드 쑥대만 만드신 이유도 그래 여길 누가 보호하고 어떻게 커버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모든 게 대박. 헤일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유언과 송사기 어둠과 잠입하던 사이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한 헤일팸의 출정이 시작되죠. 그렇게 분노의 뚝배기가 장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자뷰를 목격한 태영은 골밀도 세계 챔피언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주죠. 그렇게 죄인들은 동작 그만! 왕마푸드 급습 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네? 구당구의 어느 불량 급식 업체야 업주가 구청 위생과장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있습니다. 헤일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제 구당국 카르텔들을 비상 상황으로 몰아넣기 시작하죠. 그렇게 뇌물 사건에 연루된 구청은 기자들로 난장판이 되고 결국 구청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데 위생과를 해체하고 좀 더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역시나 아니 구청의 수장께서 이 기회를 놓치려 없는 모든 책임을 직원들과 시스템 탓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명불 헤일저였죠. 본인 책임은 없고요. 그리고
난 정말 억울하다 싶으시면 그냥 뭐 직원들 책임으로 하시던가요. 능구렁이처럼 긁어대는 압박에 동자는 그만 조직적 만성적 범죄라고 판명될 시 저 정동자는 구담구청장직을 물러나겠습니다. 섣부른 발언을 내뱉고 맙니다. 자기 무덤을 포크레인으로 파는구나. 그렇게 모두 계획대로 돌아가자 오케이 오피셜! 그럼 물러날 준비나 하시죠 구청장님. 지금까지 증거물은 아무것도 아닌 숨겨왔던 제2의 증거물을 왕마푸드가 부담구청 위생과에 지난 3년간 상납한 뇌물과 향응을 기록한 비밀 장부 사본입니다. 공개한다. 이거는 기자님들께 드리는 선물. 바로 요원과 송상의 합작품이었죠. 한편 지금부터 깡소주를 들이붓던 경선은 지역 성당 신부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뉴스 속 회의를 보자 어디로 모실까요? 잠깐만요. 순식간에 죽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아니란 얘기지. 신분이 밝혀져선 안 될 사람? 그래 이거거든. 회의의 정보를 넘겨 복귀하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김혜일 신부 말입니다. 신부가 뭐? 신부가 그냥 왜인지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부가 왜? 왕마푸드와 구청장님 사임 그거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딴소리를 해댔는데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엉뚱하게 그게 통해버리죠. 일단 박감이 말한 계획대로 밀고 나가. 그렇게 중앙지검에 재입성한 경선은 구청 위생과장하고 직원들, 병원에 있는 꼬마 소송인단, 변호사, 왕마푸드 업주까지 싹 다 구담경찰서에 대기시켜 놓으세요. 아 그리고 썰 잘 푸는 기자도 하는 캐스팅.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시각 부총장이랑 황 사장 걔들 언젠가 하전한다고 그랬죠. 카르텔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싹트기 시작하죠. 이제 나가리가 된 구청장 대신 이 기회에 우리 쪽 사람 하나 들여앉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폐차장으로 끌려온 대형은 왕마푸드 장부 빼돌린 거 누구요? 시부님한테 물어봤는데 좀 비밀이라고 말 안 해줍니다. 결국 다음 단계. 끔찍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사장님 정말이에요. 자 누구요? 장부 빼돌린 놈. 진짜 모릅니다. 정말 몰라. 씨 살려줘. 진짜 모르는가 보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비밀을 지켜내지만 영장이 왜 거부하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대처 마을이야. 열어줘. 일단 다들 귀가. 아니 왜 풀어주는 겁니까? 담당 검사 바뀌었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는 검사로. 박경선 검사? 박경선 자매님께서 역공을 들어오시는 모양이시네. 그때 경선이도 제 말하며 나타나고 안녕하세요 신부님. 아주 대형 사고 치셨더라고요. 김혜일이 아니라 김쓰남이셔 아주. 서류 주세요. 위생과 직원들을 소집한 그녀는 그들의 치부가 적힌 서류로 그들을 쥐고 흔들며 아내분들, 자제분들, 부모님들 충격이 꽤나 크실 텐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걸 멋있게 안고 가는 걸로. 그들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오늘까지 부과된 은지양 치료비 전액 뱉어내시고요.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세요. 부담할게. 신속한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죠. 치료비 전액 받고 앞으로 그 어떠한 사안도 일체 문제 삼지 않기로. 아니요 검사님 그럴 순 없습니다. 이 회사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이거 절차대로 가면 보상받는 데까지 좋게 2년은 걸려요. 그때까지 누가 병원비 부담할까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사건이 덮이던 사이 쭈빼기. 또다시 놈들의 화풀이 대상이 된 철범은 왕마푸드 장부 빼낸 놈들 공장 앞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찾아냈습니다. 방금의 수모를 되갚아줄 이런 호러 새끼들을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한편 신부님. 겨우 그거예요? 불손한 어투로 구청장에게 말하는 한 사람 부담 성당의 김모 신부. 이제 모든 대비를 마친 놈들의 역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부담 성당 이모 신부는 여신자 성희롱과 헌금 착복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압박감으로 자살했고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모 신부는 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럼 물러날 준비를 하시죠, 구청장님. 물러나겠습니다. 모멸감을 참다 못한 구청장은 모든 것을 떠안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든 건 당연히도 또경선의 작품이었죠. 보도 내용, 편집, 필터 전부 다 지금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악의 전화를 받고 맙니다. 어디 가요? 놈들은 요원과 송상을 믿기로 회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죠. 니네 다 일로 와봐. 생각보다 많이 느리네. 너 이거 안 보여? 그렇게 부상 입은 몸으로 분투해보지 말고 무기까지 동원한 놈들의 협곡에 그만
플래시백 신세가 대공합니다. 오늘은 끝냅시다, 신분이. 결국 이제 가십시다. 싸움의 결말이 마무리되는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어선 것은 경찰이 아닌 119 대원들이었죠. 뭡니까? 여기 창고 안에 야생 멧돼지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가자. 그렇게 대형 기지덕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신부님 정신 차리세요. 한편 진짜 대단하다 박검. 가쁜 에이스로 등극한 경선은 구청장에 대한 여론이 확 돌아섰어. 아참 그 신부 걱정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전에 말했지 이영준 신부 정리한 그 구담구 선수 말이야. 그 친구가 잘 처리한 모양이야. 헤일에 관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죠. 철이라뇨? 당분간 몸져 누워 있을 정도로 반쯤 죽여놓은 모양이더라고. 까트지가 다행히 정신을 차린 헤일은 태원 수석 좀 밟아주세요. 안 됩니다. 여기 더 계셔야 합니다. 빌려야 할 곳이 하나 있다. 자신의 퇴원 소식을 철범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주죠. 한편 다시 구담구청장직에 남아있겠습니다. 다시 컴백한 동장은 곧이어 남 서장이랑 박 의원이랑? 남 소장과 박 의원의 작당 모의를 알게 됩니다. 어이가 없네 정말. 드디어 시작된 것 같네요. 그렇게 새로운 사냥개에게 이게 뭡니까? 남석구 구담경찰서장과 박원무 구담구위원에 관한 자료들이. 사냥감이 던져지죠. 세게 한번 봐봐.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파보겠습니다. 그 시각 결국 구청장은 하루 만에 컴백했고 성동철 위원 만남 보람도 없네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둘은 이번에 어떻게든 구청장 갈아치웁시다. 내가 액션 한번 취해볼까요? 기습적인 선제 공격을 감행하죠. 뭡니까? 대검 중수부 부패관리 내사팀입니다. 그래서요. 부정 인력 채용 및 청탁 혐의로 압수수색 나왔습니다. 그렇게 부담국 카르텔의 대검 중수부요? 내전이 시작되고 맙니다. 한편 왕마푸드 장부를 조사하던 승아는 이상한 우연을 발견하는데 빨간 펜 보시죠. 2월 5일 황철범 사장 별장 출장. 잠깐 2월 5일이면은 철범이 별장에서 모임을 가진 날과 이영준 신부님 돌아가신 날인데 이 신부의 사망 날짜가 같았던 것이었죠. 별장 위치는 구담구 외곽 외동 37번지입니다. 이 신부님 시신 발견 지점까지 거리는 1.2km입니다. 1.2면은 바로 코앞인데. 이어서 당시 음식 배달 직원에게서 당시 현장 상황은요? 그날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딱 봐도 높으신 분들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른 분이 새로 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한 분이 더 오셨는데요. 뒷머리가 길었고요. 백발이었어요. 그들이 설명하는 인상착의는 걸음걸이가 노인 같았습니다. 결국 부인할 수 없는 꼬박 20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관리도 자리를 떴습니다. 예, 때가 왔음을 알게 된 헤일은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봉인됐던 비밀 병기들을 깨우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건 뭐예요? 영상 신호 교란기. 용산 전자장가를 다 훑으셨네. 각종 첨단 기기로 방어막을 무력화하며 날이 갈수록 더 멋있어. 별장으로 잠입한 그들은 이게 무슨 냄새지? 락스 냄새. 이 정도 냄새면 엄청난 양으로 뭔가를 닦아낸 건데. 이곳이 이 신부의 사망 현장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여기 다리 잡아봐. 테이블 있던 자리야. 상판이 유리로 됐다면. 목 뒤쪽 보면 아주 작은 상처들 있잖아. 이건 아주 작은 유리 파편들이 박혔을 때 생기는 거야. 그거 혈흔 검출할 때 쓰는 루미놀 아니에요? 신학대학교에서 별걸 다 가르쳐주네. 이 신부의 혈흔을 채집하던 그때 차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죠. 빨리 밖으로 나오십시오. 어떻게 대검 쪽에 닿는 라인 있으시죠? 있긴 한데 두텁지가 않아서요. 그리고 그때 2층에 불 좀 켜놓고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사의 포복을 시작하고 간신히 위기를 넘기지만 곧바로 그보다 훨씬 또한 2차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아니 곧바로 3차 위기에 돌입하고 여기까지 휴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웬 휴지가. 4차 위기까지 직면하며 휴지 쳤다가 들어가 버렸네. 결국 딱 걸리고 말죠. 그렇게 일촉즉발의 순간 곧바로 오대수의 빙의해 보지만 모름지기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탈출엔 성공하지만 곧바로 그 덜미가 너희들 뭐야? 잡혀버리고 말죠. 회원 2명이 2층에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쓰나미 표면 급한 대로 도주에 성공하고 곳곳이 적인 카르텔에게 일단은 단순한 절도범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소동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좀 떠들게 하는데 결코 가볍지 않았고 남 서장이랑 박 의원 쪽에서 방식으로 봐서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계획 실천을 서둘러야 되겠네요. 그래야죠.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죠. 다음날 박 의원이랑 남 소장 맞지? 대검 쪽에 장난짓친 거. 강 부장은 쓸만한 정보통으로부터 네, 2다리 정도 타고 갔더라고요 보니까. 대검 사건의 배후를 찾아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검사장하고 이 총재하고 꿀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꽤 유능해 보이기까지 한 이 그때 부탁한 그 신부 신호는? 충견의 정체는 그 신부는 놀랍게도 중권이었습니다. 불락 풀어보겠습니다. 빨리 알아보고. 그날 저녁 남자는 말이야. 전, 백, 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성공하거든. 강 부장은 또 한 마리의 개를 진정한 네 백을 가질 기회가 왔어. 모집하기 시작하죠. 박원무 의원으로. 자신의 손은 1도 더럽히지 않고 부총장님이랑 작업 결정하신 겁니까? 거슬리는 것을 제거하는 내가 섭섭하게 많이 했지. 너랑 새 출발하자. 그만의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래도 한때 같은 식구였는데 참여할 기회는 줘야지. 경선에게는 기소하실 생각 아니었습니까? 무릎 꿇고 빌면 기소는 안 한다고 해? 예, 알겠습니다. 철범과는 정반대의 지시를 내리죠. 일단 거기까지만 해놔. 사실 이것은 이영준 신부랑 똑같이 가. 검찰에서 쪼고 박 의원의 죽음을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한 삼선 의원은 자기 빌딩 옥상에서 경선과의 만남 직후 발생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한 이따 혹시 거친 상황이 생겨도 그러려니 해. 이중 트랩인 것이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정말 박 의원 죽이라고 오다 떨어진 겁니까? 이 계획은 맞대니까 몇 번을 말이오. 너무나도 쉽게 시간이나 장소는 말 안 해요? 오늘 밤이라고만 해서 쓰나미 팸에게도 전달되고 황철범인을 잡자. 이의 전략은 박 의원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어쨌든 우리가 이걸 막으면 황철범인은 살인 교사범이 되는 거고 응수형 뺨치는 자기 편한테 죽을 뻔한 박 의원은 내부 고발을 들어가겠지. 지리는 1타상피였죠.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경선은 강 부장이 원하는 게 뭐야? 대검 및 법무부 장난질 정리, 그리고 부장님과 구청장님 앞에 무릎 꿇기입니다. 강 부장의 지시대로 요구대로 안 한다면 저 같으면 그런 새드 엔딩은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를 궁지에 몰기 시작하고 나 박원무야. 난 절대로 혼자서는 안 죽어.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박 의원이 다시 눈을 뜬 곳은 던져 물 던져. 그의 무덤이 될 건물 옥상이었습니다. 잠깐. 그렇게 우리가 던진 게 아니고요. 갑자기 뛰어내린겨. 그죠? 섬뜩한 말과 함께 강제 자살이 행해지기 직전 주인공이 등장하고 퀵서비스요? 신부님의 요단강 퀵서비스가 시작되죠. 같은 시간 뒤늦게 경찰들이 도착하고 신부님 건물 안에 같이 계시잖아요. 상황 꼬이면 안 되는데. 야, 발로 절대 떴어. 상황은 수습되지만 박 의원은 이미 치명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허나 더 큰 문제는 현재 헤일의 드레스 코드는 빼박 범위 58,000%인데다가 그의 도주 경로가 거의 조로급이라는 것이었죠. 그게 잡히면 어떡해? 그때 내 말이요.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고 마지막 경고다. 이제부터 이거 뭐야 이거? 경선의 맹활약이 시작됩니다. 아니 내가 박 의원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떤 새끼가 나를 패대기 쳤다고 바닥에. 선생님 이쪽으로. 너희 새끼는 그렇게 자의적 인질이 된 그녀는 안 나. 안 그럼 발포한다. 경찰이 총기를 포기하게 하고 민식이형 돌고 갈 뾰족한 느낌 뭐야? 뭐요? 혹시 내 등에 지금 메소드 연기로 불러서 나 중앙지검 계좌금 바뀌어서 헤일의 도주를 도우며 탈출 경로까지 확실하게 확보해주죠. 그리고 이제야 경선은 박 의원 처리 방법 이영준 신부와 같은 거였습니까? 그가 꾸몄던 자신의 용도를 검경의 압박 후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이 왔고 말입니다. 왜? 뭐가 언짢아? 깨닫게 되고 아닙니다. 강 부장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다음엔 남 소장 준비해놔. 예, 알겠습니다.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까트지가 맞습니다. 별장에서 채취했던 혈흔감식 결과가 도착하는데 그 결과는 혈흔과 이영준 신부님 모발의 DNA가 일치해요. 정확한 일치, 이영준님 혈흔이 맞습니다. 즉 영준이 별장에서 살해됐다는 빼박 증거였죠. 허나 이 확실한 증거에도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가면 되죠. 안돼. 정식 수사를 요청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들어와서 조작했다고 할 수도 있어. 맞다. 이곳이 그러고도 나물 인간들이지. 무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그 별장을 범행 현장으로 확정하기만 하자. 그렇게 아니 뭐라고요? 살인이요? 눈물겨운 허위신고와 황 사장 별장에서 살인이 있었답니다. 허위 보고의 콜라보로 빨리 감식반 불러. 과수팀과 함께 혈흔이 발견된 현장에 도착하는데 방의 벽지와 장판이 전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죠. 그리고 왜요 선배님? 이 소름 끼치는 철두철미함은 동물적 감각으로
불 꺼볼래? 단숨에 현장을 파악한 여전하다 김혜일. 중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신부님, 신자 한 분께서 신부님께 고해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헤이를 찾아오는데 주일날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셔서. 어딘가 불쾌한 이 방문자는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다가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뭡니까? 고해를 빙자해 뭐랄까 수류탄 아시잖아요? 그걸 던져가지고 너무 어린 아이들을 헤일이 가장 깊은 폐부를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11명씩이나 죽게 한 사람도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협박이 시작하죠. 헤일아 필속 중곤이었습니다. 나는 너 직장 관두고 나서 밥은 먹고 사나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신부가 됐어. 헤일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그 사건은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 악마에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 그저 가벼운 얼룩에 불과했죠. 너 요즘 왜 이렇게 하찮은 짓을 하고 살아? 죽은 신부 조사 뭐야 그게? 그가 찾아온 목적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든지 그냥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안 찾아올게. 가만히 있으라는 경고였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이 악마의 새치어는 만약에 너하고 나하고 붙었어. 그럼 예전에 또 그 어린 아이들 그 엉뚱한 사람 또 죽으면 그때 가서 너 어떡할래? 헤일의 PTSD를 기반으로 한 수류탄은 네가 던진 거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최악의 화법을 보여주며 죽은 신부는 여기 가슴에 묻어. 그의 멘탈을 며칠의 숙려 기간을 줄 거야. 아주 잘근잘근 잘 생각해 김 신부님. 개박살내 버립니다. 그리고 있는 헤일에게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을 전부 다시 복귀하게 했고 팔 안쪽 뭉자 부분 사망 직전 강한 힘으로 팔을 잡아 생긴 멍인 확률일 수도 있지만 겨드랑이 세게 잡지 마라. 멍 생기니까. 놓칠 뻔한 중요 사실을 신부님 시신 옮긴 사람, 명령 또는 관여한 사람. 누구예요? 장용. 깨닫게 됩니다. 같은 시각 경선은 인사해. 이쪽은 국정원 정보통 이중권 부장. 안녕하십니까. 중건과의 첫 대면에서 그 신부 얘기 좀 해봐. 헤일에 관한 아니, 만화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걔가 약간 일주를 굶든 총을 맞든 뼈가 으스러지든 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 숨겨진 과거 진실에 대해 적이란 존재를 보면 피가 변하는 그런 인간 유형. 모조리 듣게 되고 그게 이제야 실 출신의 국정원 대테러팀 최고대원 김혜일. 모든 의문들이 해소됩니다. 다음날 지린이 먹방을 찍고 있던 철범에게 사장님, 우려했던 소식이 조금 전에 박 의원 중환자실에서 특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들려오는데 그럼 팀장들 두어 명 붙어 있겠네. 그의 예상과는 달리 아니요, 박 의원 부인이 경찰을 믿지 못한다고 사설 병원을 채용했습니다. 의외의 방해물이 존재했고 이번엔 실패 없는 처리를 위해 빨리 끝내게 솜씨 좋은 놈 보내. 아주 확실한 오더를 내립니다. 예. 심지어 그리고 신부하고 똑같이 옷 입혀라.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적당한 때 신부한테 다 뒤집어 씌워야 된 게. 헤일을 날려버릴 계략까지 세우죠.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철범의 지시대로 단숨에 모두를 처리하고 마지막 일만 남긴 그때 아직 한 명 남았는데 역시나 헤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단 한 대의 공격도 허락치 않은 채 단숨에 제압해버리죠. 곧이어 그의 눈을 사로잡은 정체불명의 타투와 때마침 울리는 전화. Прикончил? 심지어 이들의 타깃은 Я жду. Там одна девка осталась. Быстро прикончу.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타겟의 정체는 바로 경선이었죠.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 지리는 타이밍에 헤일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모양의 타투가 발견됩니다. 그때 틈새 공격으로 범인은 달아나지만 괜찮아요, 형님? 다행히 경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이어서 도망친 범인을 잡기 위해 니들도 어두우니까 답답하지. 그가 향한 곳은 고자연프의 아지트였습니다. 허나 이 짐작과는 달리 이들의 팔목은 왜 니넨 여기에 문신이 없어? 너무나도 깨끗했고 아니 그럼 디아볼 찾으러 여기 온 건가 신부님? 그게 뭐야? 여기 손목에 문신 있는 놈들 그들이 아닌 그 녀석들의 조직 명칭이다. 또 다른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죠. 자기네끼리 나가서 조직을 만들었다. 심지어 그래도 우린 야근 안 한 묻지도 않은 중요 정보와 약한 이게네? 어딨어? 걔네들. 또 묻는 말엔 라이징문 클럽. 즉각적인 대답까지 고맙다? 너무나 고마운 녀석이었죠. 몇 시간 뒤 그 당시에 마약 소굴로 통하는 라이징문 클럽에 강 부장이 방문하고 그 맞은편엔 단골 고객이자 전직 검사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셨던 건 경선의 일을 사주한 많이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한주그룹 망나니 아들 건용이 있었죠. 부장님이 온몸으로 막아주셔야지. 심지어 둘 사이는 그런 거 하라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닌가? 너무나도 극명한 가불관계였습니다. 게다가 아니 그러니까 경선을 노렸던 이유는 아이도 김군 문경은 왜 가냐고. 바로 대장님,
김군 입원한 병실 몇 호예요? 권용의 마약 범죄를 뒤집어쓰고 자살을 시도해 입원 중인 김군의 병실에 경선이 방문했기 때문이었죠. 이번엔 경고 정도로만 할게요. 재발 시에는 무전공장대 책임. 때마침 헤일의 눈에도 그 행적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강석태 부장 아까 라이징문에서 나오던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경선의 표정이 강 부장 라이징문 그 영감님만 알고 있는 그 무언가 이 세 가지 조합해봐요. 굳어져 버리죠. 뭐예요 이게? 며칠 전 남서장을 파던 중 알게 된 라이징문의 공동대표가 남석구, 강석태, 정동자, 황철범입니다. 카르텔 핵심 인물일 뿐만 아니라 클럽 안에서 공공연하게 필로폰이 도나봅니다. 그 한주 그룹 그 김건용도 여기 단골이라고 합니다. 아주 익숙한 이름의 등장과 작년에 집요하게 파던 구담서 마약 팀장이 있었는데 교통사고사 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죽음까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사람 하나 암살할 땐 적어도 며칠, 최소 하루는 따라다녀요. 만약에 진짜로 그런 존재가 있었다면 이건 100% 계획살인이에요. 오늘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란 법은 없었습니다. 오늘 동선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외람되지만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 죽이라고 얻어내린 사람 누굽니까? 경선은 자신을 노렸던 자를 그러니까 왜 비밀 제공해?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죠. 김고영 이사. 그리고 아이돌 김군 찾아간 게 저 죽을 일입니까? 목숨까지 위협받은 그녀에게 이번 일은 그냥 경고 정도로 끝나게 내가 잘 무마했어. 돌아오는 것은 앞으로 라이징 문이든 아이돌 김군이든 얼씬도 하지마.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내 능력 밖이야. 알았어? 또 다른 방식의 살인 경고였습니다. 불의는 참을 수 있어도 감히 내 목숨을 뺏으려 그래? 자신을 건드린 자에겐 나 죽이는 거에 0.00001%라도 관계가 있거나 방관한 인간들 이에는 다 아주 이겨버릴 거야. 눈에는 눈을 갈겨줘야만 하는 니들은 똥 밟은 거야. 불도저 검사 다 죽었어. 경선자였죠. 그리고 그녀에겐 그래 우군. 아주 든든한 우군 공주합시다. 국정원 대테러팀 최고위원 공주? 헤일이 있었습니다. 상상해봐요. 저기였던 서초동 최고 강녀가 내 편이 된다면 그리고 헤일 또한 내가 신부님 편이 되는 거야. 이건 뭐 완전 솔깃하죠? 솔깃하죠? 솔깃하잖아. 검사와의 공조는 좋긴 한데 생각만 해도 좋았죠. 하나 더. 심지어 만약에 공조 성공하면 이 신부님 사건 관련 정보 줄게요. 아주 알찬 구성까지 더해지자 합시다. Let's get it! Always think about it. 둘의 공조가 성사됩니다. 그렇게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번엔 검사 배지 하나로 라이징은 프리패스에 성공하고 딱 1분 준다. 공쟁이님들 내 앞으로 자진 줄을 서시오. 천하의 권용마저 명성을 말해. 박검이 진짜 왔다고. 지팬티가 간절해 보였죠. 하지만 부일러스카! 이들의 홈그라운드답게 어마어마한 적의 숫자는 다 죽어요. 시작도 전에 쓰나미 팸을 압도하는데 하나 헤일에겐 죽고야! 예 신부님! 조자름 뺨치는 이쪽 왔어? 달달한 초코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 새 신자 등록은 했니? 네 신부. 그렇게 라이징문이 키코저의 활약이 이어지는 동안 밖에서도 엄청난 물량 공세가 이어지고 야 서영사, 검사님 차에 태우고 빨리 떠나. 다치지 마요 국정원 입고. 마치 개미지옥이나 달아먹는 이곳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하죠. 방금 좀 기다려 어떡해. 선생님도 위험한데.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송사기 가쁜 웅박으로 빙의하고 우아하면서도 확실한 타격으로 적들을 모조리 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옹박자로 빙의한 송사기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쟁이들 다 끌어내! 강력팀이 총출동하며 라이징문 일당을 검거하죠. 잠시 후 권용의 변호사가 도착하고 이들에게 남은 과제는 여기 계신 박경성 검사님에 대해서 살인을 사주한 혐의입니다. 증거 있어? 이제 나올 거야.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반말하지 마. 이 어디 한 새끼야 검사한테 확 그냥. 영장 시한 48시간입니다. 그 안에 증거 못 찾아내면 각오하세요. 때문에 헤일은 러시아로 범인 송환일 씨 모레 오후 4시. 범인들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죠. 김건영 영장 만료 시간은 내일 밤 11시 30분까지. 두 놈 다 잡으면은 박 의원 죽이려던 놈까지 동시에 해결이네요. 근데 잡아도 자백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의 작전이 좀 필요해요.
보통 테러범 한 명을 잡으면 다른 테러범이 있는 것을 불개하기 위해서 작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쪽 위장 인원 넣어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그런 건가요? 맞아, 개념은 간단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 하나씩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 박경선입니다. 수사 관계로 송환대사 외국인 신병이 좀 필요해서요. 하지만 이 작전의 핵심은 같이 송환되는 범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을 속여넘길 연기력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신부님이요? 성규가 자원을 하죠. 이건 또 태연하게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거라서. 헤일은 그의 자질을 의심하지만 혹시 엄마는 또 나가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사실 성규는 다음 세상에도 꼭 내 엄마한테 해주세요. 과거 인기 드라마의 아역배우 출신이었습니다. 사랑해 엄마. 그리고 지린 메소드 연기로 모두를 납득시킨 그는 며칠 뒤 한 신부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요. 이제 한 거 아니죠? 별거 없는데 내 긴장해야 되니? 장첸으로 빙해 현장에 투입되죠. 형사님. 그리고 압박해주세요. 러시아, 너네들 어떡하냐? 한국에서 사람을 2씩이나 죽였어. 우리 사람 죽은 적 없습니다. 러시아 가서 직접 얘기해. 거짓 정보로 범인들을 압박한 뒤 헤일과 태영이 계획대로 난입하고 작전대로 범인들을 제외한 모두가 장렬히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본 성규는 빨리 도망가자. 저러다 일어나면 어쩌? 안 그럼 나 혼자 간다. 자연스럽게 모두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죠. 갔다. 이들의 계획은 이제부터가 진짜였는데 시작. 바로 이들을 조직에서 배신당한 거 아니니? 완벽히 속인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찰에 자수하고 한국 감방에 있으라. 내가 널 뭘 믿고? 허나 도저히 넘어오지 않는 그들에게 니들은 엄마 있지 않니? 성규는 내 엄마가 없다. 니들 엄마엔 고향이 계실 거 아니니? 내 마지막으로 내 엄마의 얼굴 본 날. 순재형도 기립박수 칠 내 이렇게 말했다. 독백을 시작하죠. 엄마이, 나 외롭지 않소. 엄마의 목소리, 냄새 다 내 옆에 있으니까. 한편 철범의 사무실에도 박원무 의원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영장 시한 3분 남았습니다. 3분이고 뭐고 가망 없지 않습니까? 갑니다, 우린. 어딜 가? 이들은 결정적 증거와 증인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안톤님아, 박 의원님 살인교사한 건 누구? 그의 손짓에서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죠. 오늘도 예쁜 나 박경선 검사 살인교사한 건 또 누구? 이어서 하나 더 남았어! 헤일과 대형까지 입장하며 너희들한테 살인 지시한 사람은 누구? 그들만의 덕게임 오브 데스 끝나게 됩니다. 지금 딱 11시 반이네. 뭘 쳐 웃고 앉아있냐? 허나 철범은 이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형사님, 자수하러 왔는데요. 뭔 자수? 제가 박은모 의원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이징문 안톤한테요. 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고 아이고 건우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려. 우리 회사 올 때마다 저한테 욕을 해서 그들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보란듯이 헤일 일행을 농락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작전이 불러온 결과는 오늘부터 무기한 대기 발령이야?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후대형 서승하 형사는 무기한 직위 해제 및 수석실에서 근신.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라이징문과 남사정이랑 엮어가지고 보내버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그때 상황판을 뚫어지게 보던 경선에게 여기 TV 있었네. 아주 확실한 TV. 실소유주 경영했죠. 또 다른 돌파구가 떠오르죠. 설명해봐요. 지금 나와 있는 장부라 봐요. 다 가짜고. 진짜 회계 문서를 털어야죠. 그렇게 헤일은 라이징문의 회계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에게 저한테 없습니다. 장부가 없었죠. 없다고? 그 이유는 바로 아니 그걸 도박자 담보로 뺏겨. 회계사의 지독한 도박 중독 때문이었고, 때문에 두 사람은 하우스의 행방을 수소문합니다. 그 시각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뚜껑이 확 열리면 그게 미칩니다. 이게 맨날 열리는 뚜껑은 아닌데. 경선은 강 부장을 찾아가 뜬금 도계자를 박는데 뚜껑 내 뚜껑. 제가 사실 심지어 약도 없습니다. 제가 졸중이 있어가지고. 실성한 듯 정신을 놔버리죠. 이 뜻밖의 상황에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뭐 진작 나한테 말하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는 위로하는 것도 모자라 자 그럼 김건용 이 사건은 깔끔하게 마무리 가능한 거야? 또 한 번의 기회까지 주는데 오케이. 이 모든 것은 지난번 무릎을 꿇었던 건 생존을 위한 거였지만 지금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그녀의 지리는 계략이었습니다. 한편 어디 뺏겨? 철범은 뒤늦게 장부의 행방을 듣는데 야 무조건 빨리 찾아. 예 알겠습니다. 까뜨지가 나 순천
오광도요. 두 사람은 파일을 갖고 있는 타짜를 만나게 되지만 물건 찾고 싶으면 이 도박판엔 도박으로 따가. 나름의 불문율이 존재했습니다. 식사 중이신데 죄송합니다. 왜 아우님도 그리고 이 규칙은 그 파일 때문에 오신 건가? 뒤늦게 찾아온 철범에게도 예외는 없었죠. 대한민국 최고 타짜 오광도를 어떻게 이기고 따가? 선수 없나 빨리 찾아봐. 예, 알겠습니다. 다음날 정말 그 회계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입니까? 네, 오직 그거 하나만이 남서정을 잡아놓을 수 있어요. 거기 대빵 이름이 뭐라고요? 순천 오광도. 그의 이름을 들은 수녀님의 반응이 누구라고요? 순천 오광도요. 무언가 심상치 않는데 잠시 후 형. 기억났어. 수녀님이 누군지. 평택 신미호라고 엄청 유명한 타짜였다네. 헤일은 그녀가 과거 오광두를 이겼던 전설의 타짜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경을 설득하는데 솔직히 제가 오광도 상대했으면 하시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녀는 이미 쉽지가 않네요. 알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모두 청산했죠. 다음날 소나기를 만난 인경은 누군가에게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고맙습니다. 그의 정체가 비광 그 자체였습니다. 흡사 개시에 가까운 일을 겪은 그녀는 지부님 제가 하겠습니다. 신의 뜻을 따르기로 하죠. 그렇게 그날 밤 인경은 고담성당의 수녀님이 아닌 전국을 주름잡던 평택 신미호로서 무려 20년 만에 도박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이 애타게 찾던 문서 파일입니다. 세 판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갑니다. 진검승부가 시작되죠. 그때 에브리바디 굿럭. 동작 그만 형제님. 철범의 선수가 지금 밑장 빼기 하십니까? 뭔 소리야? 제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세요. 첫 판부터 장난질을 시도하고 나와. 곧바로 퇴장당한 뒤 그제서야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 본격적인 매치가 성사되죠. 이어서 9땡 7땡 7땡 그녀는 손쉽게 연승을 하게 되고 대망의 마지막 판 내게 열어라 정의의 문을. 개끝발이던 패를 그리로 들어가서 나 주님을 찬송하리라. 주님의 힘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38 광땡 내가 이겼네요. 그녀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어서 너희들 살인, 불법 도박, 협박 그 외 등등의 혐의로 체포한다. 때마침 등장한 강력반의 도움으로 그는 파일을 챙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다시 강 부장의 신임을 얻은 경선은 카르텔의 금고에 동행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거였구나. 엄청난 양의 더러운 돈을 마주하죠. 150억이 아니라 1,500억? 그리고 헤일은 그러니까 재단이 필요했겠지. 그들이 재단을 노리는 진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자, 라이징은 회계 파일이에요. 영감님이 믿을 만한 사람 골라가지고 마무리해줘요. 다음날 경복고 도박 조직 대갈판을 4건의 살인, 3건의 살인 미수 서장은 최악의 도박 조직으로 많이 보던 얼굴들을 목격하는데 현재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허나 놀라는 것도 잠시 이거 뭔데 저걸?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광수대 금융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 남석구 씨, 당신을 금융신고법 위반, 조세 포탈 및 회계 조작죄으로 체포합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죠. 그날 저녁 500억이요? 가늠이 안 돼요. 그 금고 안에 있는 돈 그는 두 사람에게 우리가 털자. 새로운 임무를 제안합니다. 한편 남서장 쪽하고 관계된 내 차명 계좌 깨끗하게 안 돼? 소식을 들은 강 부장은 비용이 좀 문제라서 얼마가 들던지 지워버려. 꼬리는 1초의 고민도 없이 잘라내버립니다. 구청장 차명으로 들어간 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의 관심사는 오직 그냥 놔둬. 자신의 안위뿐이었죠. 때문에 동자 또한 무슨 일입니까? 광수대 금융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을 금융실명법 위반, 회계 조작 공모 및 불법 자금 조성 혐의로 체포합니다. 결국 강 부장에게 뒤통수를 맞고 이거 강 부장이 한 거나 다름없어. 이를 본 철범은 오늘부로 강 부장하고 전쟁이다. 그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첫 단계로 경선을 금고로 불러내는데 아니 왜 바쁜 사람 오라가라야. 이어서 제가 이거 다 먹을 겁니다. 본인의 계획을 밝히죠. 뭐? 혼자 먹기 싫어서요. 굳이 나랑 노나 먹자는 이유는? 검사님 도움이 절대적이어서요. 그렇게 철범의 본심을 알게 된 경선은 계획은 있고? 그의 장단을 함께 가실랍니까? 일단 들어보고. 맞춰주기로 합니다. 다음날 네, 알겠습니다. 호출할게요. 네. 멈출 생각이 없는 강 부장은 중권에게 지시해 멍길 오느라 고생했어. 그의 전직 국정원 후배들을 소집시키죠. 그리고 그들은 헤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마저 일방적으로 당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는데 그때 음악자 송상이 등판하죠. 그는 전력으로 남자에게 대항하지만 상대는 살인병기 그 자체였고 그렇게 송상마저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분노에 가득 찬 헤일이 등장하죠. 이어서 그는 긴 말 없이 테마의식부터 진행하는데 경찰의 등장으로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며칠 뒤 절대 죄송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강력팀은 전쟁에 명분이 생긴 거잖아. 우리 막내 저렇게 만든 새끼들, 남아있는 쓰레기들 다 때려잡겠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계기로 더더욱 끈끈해지고 헤일 또한 영감님, 혹시 금고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지문인식 방식이고 회사명이 미넨 브라운? 독일제 같았어요. 금고를 조사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또 기어 나오는 거야 저기? 그것을 노리는 자가 있었으니 어떻게 됐어? 더 이상은 안 된다. 용문과 고자의 풀습니다. 러시아 탄광 기술자들이 팠다며? 그들은 계속해서 금고 밑에 땅굴을 파내왔지만 전혀 성과가 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 강직도가 방진, 방폭, 방수 설계에 바닥과 벽이 이중으로 배틀짜리 철판이 깔려져 있어. 못 뚫고 문 열어. 거의 람머스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금고문이 닫히면 강압적으로 산소량이 감소돼. 15분 정도가 지나면 산소 결핍으로 사망할 정도. 최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에 헤일이 내린 결론은 그럼 이걸로 하자. 금고가 아닌 움직이는 돈은 잡기가 쉽지. 돈을 옮기게 만들자? 현금 그 자체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옮기게 하죠? 그건 어렵지 않지. 어젯밤 피살된 구담구 박원무 의원은 다음날 라이징문의 마지막 공동 소유주로 수사 중에 있었으며 강 부장은 동자에 이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했네. 또 하나의 꼬리를 잘라버리는데 표정 왜 이래? 때마침 경선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 빨리 말해봐. 박 의원님 돌아가시고 남 서장님, 구청장님 나오시기 힘들 것 같고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래? 금고돈 계속 거기 두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고를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심지어 진짜지? 5대5. 제가 검사님한테 실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강 부장하고 이준건 언제 제낄 건데?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 놓치지 마. 강 부장은 선수 치는 거에 귀신이야. 두 사람을 철저히 이간질하죠. 이어서 경선의 말대로 돈을 빼가신다고요? 룰 같은 거 필요 없잖아. 강 부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먼저 치고 들어온다면 그건 뭔가 단단히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라고. 내일이 장날이다. 애들 다 모으고 연장 세팅해라. 예, 사장님. 철범 또한 준비를 시작하죠. 그렇게 금고가 옮겨지는 날 작전은 간단해요. 돈을 싣고 가는 차에 추적기를 달고 우리가 쫓아가서 그리고 획득하면 끝! 쓰나미 팸의 작전도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도시락 왔습니다. 식사 배달이었고 야, 네 막내 갔다 와. 우리요. 맞죠? 승아는 손쉽게 임무를 완수합니다. 잠시 후 모든 이가 한자리에 모이고 자, 영감님. 내 말 잘 들리면 왼손으로 선글라스 다시 올려 써봐요. 뒤이어 경선까지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 같은 시각 대법무역의 건물엔 철범의 부하들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어서 여기서 750억만 떠가시는 거죠? 아니? 싹 다 떠갈라고. 강 부장이 본색을 드러내지만 이곳은 철범의 영역이었죠. 이 상황을 예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아, 네가 한번 올라가 볼래? 잠시 후 중권의 부하 마주친 장룡 일당은 이렇게 나면 안 되지. 얘가 네 편의점이야? 죽자. 싸움을 시작하려는데 이들의 상태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그때 현장이 순식간에 배출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사실 이는 이번 작전은 잘 되겠지? 헤일의 작전이었죠. 그는 철범의 부하들을 묶어두기 위해 필요한 게 뭐야? 설사가라는 꽃을 구해주십시오. 국정원 시절의 인맥을 활용하여 특수약품을 공수했고 이를 통해 대법무역의 전력과 창을 마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일단 계획대로는 됐네. 그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그들은 사장님! 현 상황을 대변하는 장룡을 마주하고 결국 그는 모두의 앞에서 장렬히 지려버립니다. 아우, 도대체 뭔 일이야? 아우. 야, 빨리 돈이나 옮겨. 덕분에 강 부장은 곧바로 작전을 재개하고 중권 철범 일행을 너네 둘 다 안으로 들어가. 가둬서 죽이려고. 알면서 또 물어보니? 금고로 밀어넣어버리죠. 아니 여기서 사람이 죽으면 부장님 문제가 또 생겨요. 심지어 경선마저 너도 같이 들어. 너 왜? 그 속내를 들켜버리는데 너하고 황철범이랑 같이 짠 거 다 알아. 강 부장 말은 하나도 믿을 게 없어. 들어가. 여기서 상황 보고 있어. 이를 본 헤일이 직접 지하로 향한다. 신부님! 이어서 너 너무 대책 없이 들어온 거 아니야? 검사님 빼고
내가 금고에 들어간다. 야, 니들 다 같이 한 편이야? 그래! 나 신부님하고 다 같은 편이다. 왜? 나랑 편먹은 것도 거짓말이네. 잠시 후 혜영과 승아가 합류하는데 공포탄이지? 에이씨 눈치 깠다 씨. 바로 걸려버리고 야 이중관, 헤일은 그에게 내가 안에 들어간다니까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 않아? 마지막 부탁과 남자답게 잘 생각해봐. 목숨을 건 도발로 오케이. 위기를 모면한다. 그렇게 금고 속 돈을 실은 트럭은 준비를 마치고 남은 이들은 꼼짝없이 금고에 갇히게 되죠. 한편 돈을 챙긴 준거는 가쁜 명존스를 시전하는데 야, 너 참 철이 없다. 바로 여기까지가 내가 뭐가 아쉬워갖고 너 같은 핫바리 부장검사 밑을 닦아주면서 살았겠어.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그의 계획의 마무리였습니다. 네가 모아놓은 거나 내가 잘 쓸게. 그리고 나 잡으려고 하지마. 너 약점 내가 무진장 알고 있어. 그렇게 강 부장은 준권에게 비참히 버려지죠. 같은 시각 금고에선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뭐야 저거? 그 말인즉슨 저 우렁찬 소린 방 안의 산소가 저거 그거 맞죠? 어? 공기 없어지는 거 저거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했죠.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이씨. 그건 1인 기준 15분이고 우린 지금 이들에게 남은 시간은 끼키야 2, 3분 고작 3분. 사람들은 서서히 정신을 잃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우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마치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서서히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구멍을 뚫고 등장한 사람은 노후자예! 상상도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들을 맞이한 건 여기 있으면 어떡해? 뭐야 왜 저기서 나와? 트럭을 쫓기로 했던 강력팀이었고 꼬리 붙을 거 알고 있더라고. 중간에서 잘렸지 뭐. 아니 그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작전을 했네. 남의 금고 갔다가. 웃음이 나오냐? 다 털렸는데. 우리 애들 말이 곧이어 강 부장도 배신당했다던디. 뭐? 이중건이 강 부장 후드로 까고 혼자 갖고 톡혔답니다.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지는데 너 혼자 다 처먹으니까 좋냐? 너무 좋은데? 내가 그 돈 찾으러 간다. 한편 배신당한 강 부장은 남수장 걔 죄다 폭로하겠다고 기자들 콜했다며. 그건 일단 제가 블락했습니다. 남 사장은 정신병원에 쳐넣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뒤처리 하나 기가 막히게 진행하죠. 심지어 구청장은 끔찍히 아끼는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목적을 위해선 그걸 가지고 협박하면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케일은 신호가 안 잡힌다. 위치 추적기는 언제 다신 거야? 돈가방에 몰래 넣어둔 추적기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죠. 그때 네 선생님. 인경에게 전화가 오는데 성당에 철범이 찾아온다. 그는 헤일에게 같이 잡읍시다. 이중건이. 뭐? 공조를 제안하죠. 내가 너랑 왜 찾아야 되는데 이중건이를. 공통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에 헤일은 철범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정보 뜨면 연락해. 알아내고 혼자 가버리기 없깁니다. 그리고 서영사. 트럭 동선 훈련 중인데요. 최종 방향은 경기도 양주 쪽입니다. 경기도 양주 쪽으로 왔대. 나도 방금 애들한테 연락 받았어요. 근데 왜 얘기 안 해? 연락하려고 한 게 신부님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지. 이 불신 가득한 공조는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잠시 후 여기 있다고 못 찾을 줄 알았냐? 추적기의 위치에 도착하게 되는데 내려 임마. 그들을 반기는 건 중건이 아닌 시체였죠. 아 이중건 진짜 이 개새끼 진짜. 사실 철범 또한 그들 몰래 걸려버렸네. 추적기를 심어놨던 것인데 나 먼저 갑니다. 이를 본 두 사람은 황철범이 추적기만 걸린 것 같은데. 탐지기 2개 다 걸렸는데 하나만 있는 줄 알고 뺀 것 같아. 다음 추적기의 신호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한편 감사합니다 선배. 도주에 성공한 중건 일당은 출국을 앞두고 있었지만 헤일의 추적기도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 어디선가 인위적인 개소리가 들려오고 잠에 섞인 중건의 부하들은 그 소리를 따라가는데 짜잔. 가쁜 개탈을 쓴 태영이 등장하며 시리는 어그로 끌어버리죠. 그때 뒤를 잡은 헤일이 이들을 상수형해버리고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또 다른 부하가 난입하지만 너 잠깐 있어봐. 그의 상대는 지난번 패배로 이를 갈고 있던 쏨삭이었죠. 리턴 매치. 그렇게 그는 왕의 호랑이답게 지난번의 굴욕을 되갚아준다. 이런 금융 진짜 왜 안 될 거야? 다음날 서울 구담구 영유산에서 백색의 알비노 담비가 갈색을 띤 두 마리의 일반 담비와 무리지어 생활하는 것이 무인 센서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CCTV를 다 없애버렸네. 방금 하얀 담비가 지나갔어요. TV를 보던 태영은 왜요 선배님? 담비가 나타난 그곳에 뉴스에서 단서를 얻고 무인 센서 카메라가 있었다면? 증거를 확보하러 가고 아이 같이 가요. 그와 동시에 살인용의
용의자 4명이 연행 도중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죠. 한편 내가 먹어본 삼겹살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헤일과 성규는 오랜만에 여유를 얻게 되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죠. 그런데 그때 탈옥한 중권의 부하가 이들을 습격합니다. 헤일이 그를 제압하려 하지만 되려 고립돼버리고 말죠. 이어서 등장하는 그들은 홀로 남은 성규를 무자비하게 폭행한다. 뒤이어 진건이 등장하고 너 돈 어딨니? 이중건 이 개새끼야! 헤일은 돈 다시 돌려줄게! 애처롭게 부탁해보지만 시작해. 갈 때까지 간 이들의 복수는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죠. 결국 성규는 생명의 위기를 맞게 되고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헤일의 마음은 갈갈이 찢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이게 뭡니까? 더 이상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성직자가 아닌 상담 필요 없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모습으로 그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부인승 대포차하고 우리 4명 여권 만들어줄 수 있지. 여권은 손 뗐습니다. 눈치 보는 중권 일당은 잠깐 하면 되죠. 3일 안에 끝내. 또다시 출국을 준비하고 다음날 검사님, 급하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얻은 힌트로 영상 확보에 성공한 대형은 무인 센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잡힙니다. 일단 이 단발머리부터 빨리 쳐넣으세요. 때문에 경서는 곧바로 철범 일당의 수배령을 내리고 가장 먼저 잡혀온 장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카메라가 기억하니까 괜찮아. 마지막까지 자, 죽인 사람 누구야? 나요. 어떻게 죽였는데? 해 죽였지. 뻔뻔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죠. 장룡아, 이제 정말 다 끝이다. 까트지가 도대체 이게 몇 년 만이야? 헤일은 국정원 동료를 찾아가고 갑자기 찾아서 이런 부탁드려 죄송한데 구급상자 하나만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데 구급상자는 회사 사람만 쓸 수 있다는 거 잘 알잖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자의 정체는 갖고 가. 현직 요원들에겐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자네가 오면 주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국장이 도움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죠. 다음날 이중권 조만간 해외 도피를 할 것이고 가장 자연스럽고 많이 해봤던 방법 위조 여권을 통한 출국. 하지만 감시 대상들에게는 찾아가지 않았을 거다. 목록이 없는 위조 여권 파리들 총 3곳. 헤일은 유력한 위조 여권 업장들을 하나하나 조지기 시작하고 이중권이 여권 언제까지 만들어주겠어? 5, 4, 3. 오늘 밤이야. 혼자야 아니면 3명이 더 있어? 3명 더 있습니다. 시간 장소 내가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이중권이 보고 그리로 오라. 중권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잠시 후 문자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본 그가 달려갈 곳은 오직 한 곳뿐이었죠. 뭐 말을 하고 들어오든가. 죽일 건데 무슨 말이 필요해? 이어서 철범은 신부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 여태껏 감춰두었던 진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재단 문제로 내가 신부님 매일 쪼아댄 거 알고 있지. 근데 일이 좀 꼬였어. 사건 당일 이 신부를 불러내는 강 부장은 아주 잘하는 분들이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같은데. 이분들이 왜요? 만약에 설득 대신 성당이 불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이 다 불타 죽으면 그것도 순교로 인정해 줍니까? 잔인한 협박을 시연했고 어찌하시겠습니까? 넌 주님이 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해. 미친 노인 내가 진짜. 그날의 비극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서사! 예, 사장 119 불러. 예. 미쳤어 이 새끼야? 심지어 그는 오늘 일 세상에다 알리자고? 수습해 이 새끼들아. 니들 잘하는 양아치식으로. 사건을 은폐해버리죠. 그렇게 근데 어떻게 넌 아무렇지도 않아? 진실을 듣게 된 헤일은 어릴 때 널 가둬준 아버지 같은 분이 철범을 네 눈앞에서 비명으로 가시는데 지독히도 원망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사실은 그 또한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가슴 속에선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오늘 그냥 여기서 죽어. 신부님 부탁이 있어. 나도 죽기 전에 밝혀야 될 진실이 있은 게 이어서 철범은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오. 진심을 다해 부탁하고 헤일은 더 이상 끈을 잡지 않습니다. 한편 그러니까 문자에 찍힌 장소로 오라고. 거긴 넌 뭔가 아니냐? 갑자기 바뀐 접선 장소에 느낌이 세하다. 준권은 바로 냄새를 맡아버리는데 그 싸움 잘하는 애들 한 몇 명 모아볼래? 그에 대한 복수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헤일은 신부님한테 문자 왔어요. 동료들에게 좀 있으면 다 끝날 거야. 와서 정리 좀 부탁해. 그리고 영감님은 남은 수사 부탁드릴게요. 뒷일을 부탁하고 홀로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죠. 봤어? 허나 비열 끝판왕 준권은 이번엔 인격을 납치해 그의 앞에 세웠고 내가 직접 가서 모시고 왔잖아. 여권 가지고 왔니? 여기
지옥 가는 여권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네 것도 챙겨왔겠네. 심지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원들이 헤일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악연은 여기서 끝내는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이어서 그 어떤 자비도 바라지 마. 난 더 이상 신부가 아니거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는 전직 국정 에이스답게 이들을 처리해 나간다. 이들이 간과한 점이 있다면 목숨이 수십 번도 오가는 현장을 58,000번 들락날락거렸던 원조 살인기기란 것이었죠. 그때 마음이 흔들리던 찰나 난도질을 당하게 되지만 신부님! 이놈들이 저희를 죽여도 저희는 절대로 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당당하게 싸우시라고요. 인경의 클레멘타인 뺨치는 응원에 헤일은 세 사람을 주저없이 썰어버리죠. 그런데 그때 총알까지 박혀버리지만 터미네이터 뺨치는 헤일은 이 지독한 악연을 끝내려 합니다. 딱 한 발로 왔다. 딱 한 발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잘 맞춰야지.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중권이 이런 도발을 시전하죠. 빨리 쏴. 그렇게 살인자가 되기 직전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신부님은 성당에 계셔야죠. 과거 헤일에게 도움받았던 이들이 예전처럼 우리 그냥 그렇게 같이 다닙시다. 이 사람들 다 신부님 사람들이에요. 다 신부님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신부님 자신만 구원하시면 돼요. 도움의 손길을 갚습니다. 죽이라고. 죽여 이 새끼야. 그렇게 헤일은 용서를 택하죠. 잠시 후 연행되던 붉은 남자 중권이 포기를 모르고 총을 빼고 적합한 대처였어요. 그렇게 중권에게 다가간 헤일은 마지막으로 여기 이 영혼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죠. 다음날 서울 구담구 모성당에서 일어난 이모 신부의 자살 사건은 헌금 착복과 성추행 수사의 압박에 의한 자살이 아닌 지역 부패 세력과 중앙지검 모 부장검사가 일으킨 살인 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영준 신부는 명예를 회복하게 되고 붙잡힌 두 사람은 강석태 씨, 당신 두 눈으로 똑바로 봐. 빼박진 걸 보게 되고 이중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날 때 몸에 항상 몰카를 쏘지. 그날은 단추에 몰카를 설치했더라고. 그렇게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이들이 할 줄 아는 건 난 당신들한테 말려둔 거야. 당신이 먼저 도와달라 그랬잖아. 그저 남 탓이전뿐이었죠. 계획은 다 박연이 세웠습니다. 모든 게 다 박연이 한 거네. 그때 쇼를 하는구먼. 죽은 줄 알았던 박기현이 등장합니다. 당신 죽었잖아. 사실 그는 카르텔의 보복을 염려한 헤일에 의해 대피를 한 상태였고 철두철미한 강 부장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덕분에 이들은 전원 구속을 면치 못하죠. 까든씨가 선교의식이 드디어 돌아오고 뭐라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만 깜빡여요. 비록 느리지만 확실한 표현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 모든 수사 자료 이석윤 지검장 쪽에 넘긴 거죠? 그럼요. 아주 그냥 싹싹 긁어서 다 보냈어요. 저도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정한 마무리지. 나도 한 신부님 성당 나오시면 헤일은 모두에게 사제지 끝이에요. 중대 발표를 하게 되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너무 많은 일을 저질러서 사제복을 계속 입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부님은 남으세요. 그래요. 신부님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며칠 뒤 아, 왜 이렇게 다들 나와? 2년 금방 가요. 외국 가서 사고 많이 치지 마시고요. 헤일은 사제직을 그만두는 대신 2년간 해외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분들 주님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신부님. 그런데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경호를 받는 한 차량이 이들 앞에 멈춰섭니다. 이어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미카엘레 교황자였죠. 심지어 그는 말없이 헤일을 안아주며 Michele, tu sì che sei un vero prete. Devi rimanere nella chiesa. 은총과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헤일은 다시금 정의의 사제로서 활약을 이어가죠. 지옥행 셔틀버스 한번 태워야겠네.
자, 들어가자! 만들다 뒤질 뻔했던 열혈사제 시즌1이었습니다. 11월 8일 대망의 열혈사제 시즌2가 방송되고요. 저는 11월 10일 시즌2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혈사제 시즌1 시청률 무려 21%를 기록했던 전설의 작품인데요. 뭐니뭐니도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B급을 가장한 A급 연기가 아닐까 합니다. 미친 코믹 연기를 보여주는 김남기를 필두로 이한이 김정균을 비롯한 명품 초연들 그리고 단역들의 활약으로 오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작품이죠. 더불어 작품 곳곳에 숨어있는 패러디를 찾아보는 재미도 상당한데요. 이번 시즌2에서 시즌1에 참여했었던 제작진 대다수가 그대로 참여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혈사제 시즌2 첫 방은 11월 8일 채널 SBS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모비였습니다. 하나님이 너 때리래.